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입시 전략과 학습법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 기사 나온 내용을 한번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그 6월 모의평가가 지금 고3이나 재수생에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11월 본고사의 어떤 출제 의도와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이 11월 어떤 본고사의 어떤 의도와 방향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재학생들이 이번 그 수능에 참여함으로써 재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벤치마킹이라고 스타트 포인트에서 자기 위치를 아는 그런 것이겠고, 또한 영역별로 자기가 어떤 그 과목을 선택했는데 그에 따라서 영역별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이제 앞으로 5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5개월 동안 자신의 수준을 어떤 식으로 학습 방향을 잡을 거냐, 공부 전략, 그래서 입시 전략, 학습법 이런 것에 관해서 오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일단 중간 6월 뭐 9월에 또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하는 수능이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9월을 전제로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9월 이후에 11월 이렇게 목표 기간이 2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시로 해서 수능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수능을 안 보겠지만 예를 들어 정시에 승부를 건다든지 안 그러면 수능에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으면 수능을 꼭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9월 수능도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9월 수능은 어떻게 보면 마라톤의 반환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의의가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시험 한국교육과정 홈페이지에 가보면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EBS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자기 어떤 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들어가서 문제지와 답지를 보면서 오답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만점 받은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틀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답을 분석해야 된다. 오답을 내가 왜 틀렸는지를 알면 그 원인을 파가면 이것을 다음에 안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유형이 11월에 나오니까 오답이 나왔을 때 오답이 다시 안 나오도록 이렇게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답 가운데 많은 것이 실수입니다. 이게 실수로 틀렸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수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다.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힐 수도 있고 혹은 또 시간이 급하여서 지문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 지문을 긴 것을 제대로 못 읽었다든지 그러면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지문을 어떻게 하면 요령 있게 읽느냐 하는 그런 것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도 지문이 굉장히 그래서 이 수능에서는 이 국어를 평소에 초중고 때 국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문을 파악을 하는 게 급선무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틀렸다. 계산을 이제 이번에도 보면 수학에서도 단답형 문제라든지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럴 경우에 계산을 해서 연습장을 통해서 문제풀이와 계산 과정을 꼼꼼하게 적는 연습, 특히 이제 수학에서는 공식을 적용한 계산 같은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답 이유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을 오답을 파악한 다음에 이 3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라도 이렇게 4월 모의고사 뭐 등등이 있지만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오답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학교에 내신하고 틀려서 이게 수능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6월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에서 오답 노트를 오답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맞춘 거죠. 그러면 오답을 틀린 것을 하다 보면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선택한 과목이 오답이 많다 하면 선택한 과목을 다른 거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히 오답이 많은 단원과 유형과 이유 이런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을 오답을 자기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운 것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계속 반복을 통해서 이게 기억을 하는 거죠. 반복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이라든지 시간이 부족했다면 어떤 시간 안배라든지 이런 걸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정 문제 유형이 틀렸다. 그러면 그 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안 그러면 개념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특정 문제를 이제 기초부터 다시 하는 거죠. 그리고 유독 자주 틀리는 단원이 있다면 해당 단원에 대한 개념, 학습 개념, 그러니까 일단 개념부터 파악한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야지, 문제풀이보다는 개념부터 먼저 가야 된다.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유독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서 지금 선택이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직업 탐구잖아요. 그래서 뭐 직업 탐구는 어쩔 수 없지만 국어 수학에서는 이 선택에서 선택을 잘못했다 생각하면 다른 과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필요하겠죠.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인데 자기가 한 과목이 그대로 밀어붙일지 안 그러면 다른 거로 바꿀지. 근데 이과 학생들 특히 그 올해 입시에서는 약대가 부활되고 그다음에 우수한 이과 학생들한테 기회가 많아지는데 우수한 이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보다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목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9월 모의고사까지는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까지는 다 한 다음에 9월 모의고사 본 다음에 수능을 볼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갈아탈 것을 골라야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온 문제를 보니까 공통 과목은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선택 과목은 굉장히 쉽게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과목별로 뭐 이렇게 표준 점수 난이도 등등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에서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예를 들어 의대 같은 경우라든지 뭐 과거에 서울대에도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수능 최저 등급을 못하면 수시에 합격에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수학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과 학생들이 거의 뭐 이렇게 상위 1등급 뭐 이런 걸 독점한다 이런 것이 지난 평가에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수시에 아무리 합격해도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경 쓰죠.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이과 학생들한테 밀려서 상위 등급을 받기가 힘든 것이 이제까지의 경향이었거든요. 이제 과목별로 보면 국어도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 다음에 공통 과목은 독서 문학, 그 다음에 그 독서 파트에서
이제 새로운 지문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만큼 지문이 길어지고 지문이 많아지면 효율적으로 독서하는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 선택 과목으로 합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 있는데 언어 매체가 합법과 작문보다 어려웠다고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매체를 할 것이냐 합법과 작문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학은 이제 선택 과목은 굉장히 비슷한 수준이라고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하는데 공통 과목에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공통 과목에 대해서 난이도가 어렵고 특히 문과 학생들한테 어렵게 나왔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좀 뭐랄까 하면 확률 통계, 미적분, 뭐 기하 이런 거 써 있지만 공통 과목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공통 과목이 옛날에 그 수학 가형 정도의 수준으로 어렵게 나왔다고 이번에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어입니다. 영어가 이제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가 과거에는 EBS 지문에서 많이 나왔지만 EBS 지문이 이렇게 낮게 나오고 실제로는 51% 정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과거에 작년에 1등급이 12.6%였는데 이번 6월 모의고사는 5 내지 6%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1등급이 그만큼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연계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문이 또 간접 연계로 되면서 굉장히 이 지문이 생소한 그런 게 때문에 점수가 낮아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지문을 좀 다양하게 읽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영어 지문을 다양하게 읽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문 영어가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문과 학생들이 불리하냐. 그래서 그동안 많은 문과 학생이 불리하다는 걸 했는데 이번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탐구 과목, 수학에 있어서 선택 과목을 굉장히 쉽게 냈다 할까요? 그런 면에서 이 문과 학생들이 이것을 계속할 것이냐 안 그러면 학률과 통계를 계속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쪽으로 미적분이라든지 기하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갈 것이냐 그런 것도 문과 학생들이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문과 분리 이런 얘기가 너무 많지만 문과 분리라 하지만 문과 분리를 통해서 수능 체제를 못 맞춘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의 자세는 일단 이걸 통해서 지금 수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일단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 그러자면 이제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런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또 이에 맞춰서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학습 전략을 세우고 예를 들어 수능 체제가 있는 수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일단 자신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보완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단원에 어떤 부분이 보완한다든지 어떻게 좀 구체적인 이제 일단 학습자는 오답을 정리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죠. 내가 어느 단어를 어떤 식으로 보완하고 한다든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든지 어느 정도 반복이 필요하다든지 등등 나름대로 필요한 노력을 분량을 단위로 해야 된다. 시간 단위가 아니고 분량 단위로 해야 된다. 몇 단원 몇 단원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런 것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것을 설정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겠다. 어떤 식으로 공부하겠다. 그래서 내가 9월 모의고사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11월 본고사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학습 일정, 학습 분량
따라서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고, 또 여름 방학에 굉장히 슬럼프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음, 좀 이렇게 분량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이후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전략을 짜고, 9월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면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한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또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 부분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부분을 어디에 더 강조해야 되겠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6월 30일 날 이제 그 점수가 되면 이걸 기초로 나는 수시로 갈 거냐 정시로 갈 거냐, 수시에서 수능 성적이 반영되는 걸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말고사를 1학기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과 전체적으로 지금 문과 학생들이 불리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자기 점수를 받아보고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번 입시는 문과와 이과가 없어지는 최초의 그런 게이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불리하다. 또 실제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그 문과보다는 이과 쪽에서 직업 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EBS와의 연계가 지금 50%인데, 특히 영어가 굉장히 그 작년하고 틀려서 많이 그 연계율이 떨어지고 간접 지문도 있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한 50% 정도는 EBS하고 연계된다니까 EBS를 좀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고, 수학에서도 그대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과목을 갈아탈 것이냐 이런 것을 좀 생각해야 되고, 국어에서도 합법과 작문을 할 거냐 언어와 매체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수능 최저도 고려해야 되고, 또 선택 과목을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 문제 유형이 자기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찾고, 그다음에 암기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 그래서 오답 노트를, 오답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수하는 경우, 시간 부족, 시간 안배를 잘못한다든지, 안 그러면 계산을 틀린다든지, 안 그러면 실수가 했다든지, 실수가 많다든지 이런 것을, 실수를 줄이도록 하는 노력, 그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능력, 이런 것도 필요해서 아무튼 이번 그 월드컵 경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 평가제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 6월 모의 평가 결과를,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가 취약하고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되겠고, 또 어떤 과목을 바꿔야 될 거냐, 그럼 수시로 갈 거냐 정시로 갈 거냐, 혹은 또 11월까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계기로 이번 6월 모의고사 결과를 고3 학생들과 재수생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